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캐스팅K입니다. 오늘 밤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목이 상당한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누가 날개를 꺾었나입니다.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편집돼서 방송이 될지 그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트로 시작을 하면서 중소돌의 빌보드 입성 그리고 성과를 조명하는 영상들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건의 시작, 가요계 역사에 있을까 말까 한 성공을 거둔 그룹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이제 성과를 그 열매를 따야 되는데 열매를 따기 전에 소송을 시작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아래서는 이제 소송을 낸 당사자 멤버들과 또 소장을 받아든 소속사의 입장을 인터뷰하고 취재를 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번 사건이 특이한 점은 외부 세력 그리고 템퍼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죠. 당연히 외부 용역사였던 더 기버스를 둘러싼 의혹과 또 그에 대한 해명을 하는 시간이 있을 걸로 추측이 되고요. 지난번 예고편을 잠깐 보니 그러한 짧은 씬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아웃, 이번 사건에서 또 특이한 용어죠. 바이아웃. 워너뮤직 코리아에서 피프티를 바이아웃 하려고 했었고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터뷰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교보문고에서 더 기버스에게 투자한 투자금 그리고 그 조건, 그리고 인터파크에서 소속사로 투자했던 그 투자금과 그것에 대한 조건, 이러한 내용들을 인터뷰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어떤 전문가 그리고 경험이 많은 유경험자분들의 의견을 인터뷰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또 그알 측에서는 과거에 이런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그런 유사 사례도 서칭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번 사건은 어디까지나 법률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봤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나아가서 가처분 소송 결과에 대한 의견도 여쭤봤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당연히 여쭤봤을 텐데 그렇더라도 판결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게 소송의 결과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가처분 소송 판결 결과에 따른 향후 사건들이 또 펼쳐지게 될 텐데 그 사건들의 전망을 말씀해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누가 날개를 꺾었나, 오늘의 제목인 누가 날개를 꺾었나에서 그 누군가를 누구다라고 가르쳐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린 결말, 즉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던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든지 이런 식의 결말로 매듭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이번 사건은 어트랙트와 멤버 사이에 발생한 민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서상의 의무를 어트랙트가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멤버는 그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 라는 뜻으로 소송을 낸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부모님이 갑자기 상표권 출원하고 더 기버스에서는 템퍼링이나 가스라이팅 의혹을 받게 되는 거고, 또 워너뮤직 코리아에서 바이아웃을 진행했던 정황도 나타났고, 이러다 보니까 사건이 점점점 커지게 됐던 거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이번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보면 멤버하고 어트랙트만 봐야 되는데, 멤버들이 회사가 계약 해지에 이를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계약 해지 소송을 하고 무단 이탈해서 스케줄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회사를 상대로 뭔가 수익을 좀 더, 그러니까 수익 분배에 대한 지분을 올려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요청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깨고 독립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가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소송을 한 거로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멤버들이 이렇게 소속사에 잘못이 없는데도 과감하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표준계약서, 문체부에서 제정한 표준계약서에 문제가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제15조 계약 해지 조항에 있다고 봅니다. 이걸 보면 가수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플러스 위약벌만 지급하면 되는 걸로 표준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손해배상금이란 거는 손해본 자가, 그러니까 어트랙트가 입증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멤버에게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얼마다. 이 비용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 이것도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손해배상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금액보다 어마어마하게 낮아질 걸로 예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약벌 금액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낮은 금액이에요. 직전 2년간 평균 매출 곱하기 남은 개월수인데, 이 멤버들이 지금까지는 수익이 제로였다가 이제 막 뜨려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수입이 낮은 상태에서 이런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어마어마한데 그 금액 대비
위약벌은 너무 낮기 때문에 멤버들은 그것을 계산해 놓고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일방적인 파기를 할 수가 없고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에 혼자 하거나 다른 회사로 갈 때 다른 형태로 위약벌금이 높다면, 지금 현실에 맞게 높다면 소송을 얻어질 기회비용보다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없던 거죠.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멤버들뿐만이 아니라 멤버들의 부모님과 또는 특정짓지는 않지만 제3의 세력들이 얼마든지 그런 것을 노리고, 특히 자본을 가지고서 덤벼드는 제3의 세력들은 이미 수익 구간에 들어갈 걸로 예상되는 가수들을 데려와서 더 큰 수익을 내고, 그리고 기존 소속사에는 약간의 위약벌만 물어주면 된다라는 그러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누가 날개를 꺾었나에서 가장 큰 잘못은 이 표준계약서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욕심이 생겼을 때 처음 약속을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계약인데, 그 계약서의 안전장치가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죠. 이런 점까지 그 아래서 다뤄 주실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오늘 그 아래서 어디 부분까지 파헤쳐 주시는지, 또 이 사건의 어떤 실체를 어느 개인의 잘못으로 보는 건지, 이 산업 전체의 어떤 시스템의 문제로 보는지, 그것도 한번 더 궁금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보시고 나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주말 되세요.